안녕하세요, 몽쌤이에요. 자, 오늘은 명제 난이도 상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총 4문제 준비했고요. 이 4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난이도 상이라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위주로 선생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복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갑시다. 자, 난이도상 첫 문제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제 집합 형태로 나와 있고 답은 명제 형태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자, 한번 찾아보자고. 자, 합집합이 Q가 나왔고 3개의 집합에서 교집합이 다 P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집합 열심히 들었으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합집합은 뭐가 나온다?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은 뭐가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반드시 봐. 반드시 여러분들 집합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고, 알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봤을 때, 자, 합집합이 Q가 나왔어요. 그러면 Q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하나 가져줄 수 있고, 자, 얘는 다 교집합이네. 다 교집합의 형태죠.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얘가 보입니까? 얘가? 지금 얘를 먼저 묶어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묶어서 어쩌라고요? 이거 데이터 가져와야지. 예. Q가 더 크죠? P가 작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 P가 Q보다 작으니까 얘는 P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요거를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또 나왔네. 교집합이 또 나왔어요. 교집합이요. 교집합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게 R, C. 자, R의 여집합보다 P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지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접목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명제로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억나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은 죄송해. 미안해요. 자, 이 포함 관계가 이쪽으로 벌어지면 화살표는 무슨 관계? 이렇게 출발하자 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따라서 P가, 명제는 소문자를 적어야 되니까 아래 어떻게 됩니까?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니다,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P가 not R이다라를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1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집합을 명제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런 것 좀 알아야 되고, 앞에서 배웠던 집합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기에 상당히 쉬운 거니까, 잘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앞에 부분 다시 복습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15번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먼저 딱 보자마자 이 주 조건이라고 써 있는데, 얘가 지금 부정의 형태예요. 부정의 형태. 그죠? 부정의 형태는 여러분들 좀 문제를 풀기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이라고 하기엔 좀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쩌거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P가 X가 2가 아닌 게, 그쵸? 자, 그리고 X제곱 AX 더하기 8이 0이 아니다. 이게 지금 Q인데, 맞습니까? 자, 이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얘가 더 크다는 의미라고 그랬지? 그치?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렇다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정에 대한 얘기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하나의 성질 하나 있습니다. 괜찮은 성질인데 기억나니? 바로 대우예요, 대우. 이 대우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 스타일을 약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대우라는 것은 우리가 역과 그 대우에서 배웠다시피 대우라는 것은 주어진 명제를 어떻게 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정을 씌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역은 두 개가 위치가 바뀔 거고 거기다가 부정이잖아. 부정이란 것은 아니다의 부정은 경상도 말로 기다라고 하나? 하여튼 이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이 0 그리고 x는 2 이렇게 됩니까? 마찬가지 이 화살표의 방향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선생님 화살표 방향이 똑같은데요? 아니지. 얘는 지금 얘가 2로 갔고 이가 2가 숫자 2가 있는 쪽으로 갔고 얘는 2가 이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그렇죠? 헷갈려요? 네, 늘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헷갈리면 다시 한번 좀 적어줄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적고, 자, 같은 내용이에요. 화살표가 2에서 이 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분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x가 2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이 0이 되는 충분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거 기억나니? 화살표 쪽으로 방향이면 어떻게 된다? 이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x가 2라는 값은 요 2차 방정식에 바로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 즉 근이라는 얘기죠. 근. 그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x가 2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기억나십니까? 자, 인수정리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건 근이라는 것은 곧 x값이기 때문에 얘가 이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2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8은 0이 되고요. 2a는 마이너스 12 고로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집어넣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게 되면 x는 2 또는 4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2는 여기에 포함됐으니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도 있다. 그 얘기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 4 때문에. 그래서 얘는 오로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난이도 상을 듣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은 오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정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아니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기다, 즉 이다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성질? 바로 대우. 요 성질을 반드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에 대한 문장을 부정이 아닌 문장으로 바꿔서 문제를 접근하면 쉽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복습 열심히 하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요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요거는 거짓, 얘는 참, 이렇게 좀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요 첫 번째 명제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자, 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식에서는 이제 미지수 변수 이제 x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나머지 상수에 관련된 건 넘긴 게 가장 좋겠지.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자, 지금 문장에서 우리가 이 8을 넘기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한데, 자, 제곱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일 거고, 물론 가장 작은 값은 0이겠지. 자, 그러면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이 식을 성립하려면
니네가 한번 찾아볼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적어볼게. x가 만약에 0이라고 칠게. 그러면 이건 0이지. 그러면 K가 8, K가 8이 되면은 0, 0이기 때문에 같잖아요. 그쵸? 자, 우린 정수 부분만 얘기할게. 뭐 8.1, 8.1 이렇게 하지 말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9라고 칠게. 9라고 치면은 9 빼기 8은 1이에요. 요 x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1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찾았네. 어떻게? 8보다 큰 값이 아닌 8보다 작은 값으로 가면은 요 식은 어떻게든 간에 만족을 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고로 K-8은 자 보세요. K-8은 반드시 자 x 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이 0이잖아. 그치? 그러면 K-8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이 0인데 최소값이 0인데 얘가 최소값이 이 값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은 최소값보다도 더 작아야겠죠. 그쵸? 따라서 넘기면 K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첫 번째 명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의 중요 포인트는 거짓이래요. 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야. 자, 선생님은 남자예요. 그쵸? 여자 아니야. 선생님은 남자야. 예, 참이죠. 근데 그거를 부정하면 선생님은 여자다. 거짓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거짓이었던 거를 다시 부정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에 어떻게 부정은 곧 참이 된다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실수라는 게 부정은 모든 실수라고 우리가 배웠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 그쵸? 그리고 2-x제곱, 자, 크거나 같다는 작다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정에 관련된 명제는 반드시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x 변수만 놔두고 다 넘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이 2-k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얘의 최소값은 반드시 얘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자, x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if, 자, 0은 자 0,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0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의 값이 최소면 얘는 반드시 0보다 더 작아야겠지. 즉 음수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요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다른 거 보지 마. 얘든 요 x에 관련된 건 무조건 가장 작은, 왜냐면 제곱이니까 0이 가장 작을 거 아니야.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k가 0보다 작다면, 자, 얘를 넘기면 k가 2보다 크겠죠. 결론 나옵니까? 즉 k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3, 4, 5,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즉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거의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등식을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맞니? 따라서 최종 답은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의 공통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줘야겠어요. 그래서 자, 수직선 그려보고 k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고
같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개의 공통 영역. 최종 답은 뭐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답을 쓸 수가 있고, 자, 문제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는 뭐뭐 있다? 자, 세어볼까요? 3, 4, 5, 6, 7 그리고 8이 있죠. 총 몇 개? 답은 6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고, 다시 얘기지만 이 문제는 부정이 참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 x의 가장 최소가 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k 값을 구하는 조금은 난해한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반복해서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17번으로 고고고! 자, 일단 이 문제의 17번 문제의 중요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면 최대예요, 최대. 자, 최대값. 자, 그리고 두 양수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고, 자, 더하기 꼴이 있네? 그럴 때 최대.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 기억나니?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산술기하를 대부분 이용한다. 어떨 때? 더하기나 곱하기 또는 역수의 관계일 때. 여기서 봤을 땐 역수에 해당한 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양수, 더하기 꼴, 최대 최소 이런 문제 나오면 산술기하를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고, 산술기하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죠? 원래는 2가 이렇게 분모에 있는데 이렇게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문제 접근에 좀 편하다. 자,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렇다면 얘는 약간 복잡한데 복잡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문제 속에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a 더하기 b 꼴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꼴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들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단은 분모부터 달라. 통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통분모를 여러분들이 따로 쓸 수가 있죠.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느끼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자, a분의 a제곱 빼기 a분의 1 요런 꼴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약분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B형태도 똑같겠죠. B형태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B 빼기 B분의 1이라는 여러분들 결론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자, 얘랑 더하면 A 더하기 B가 되고, 빼기, 맞아요? 자, A 더하기 1 B분의 1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얘가 하나 나왔네요. 얘가 2입니다. 2. 자, 근데 2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산술기 했을 때 얘는 지금 어쨌거나 픽스된 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값을 고려할 줄 알면 돼.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값을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죄송해.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에 지금 a 더하기 b에서 얘를 뺐을 때 얘가 지금 이거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란 얘기는요. 자, 얘는 고정된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빼야지만 최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얘는 고정된 거예요. 어쨌거나 2라는 숫자고. 그러면 2 빼기 1이면 1이지만 2 빼기 2는 0이잖아. 즉 1이 커 0이 커. 1이 크지. 그 얘기는 얘가 작은 값일수록 더 이 전체는 최대값을 간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만 따로 가져오는 거야. 자,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좀,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더하기 꼴이니까 이 자체에서 그냥 산술기하를 써버리자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문제는 요런 꼴도 모르고 요런 값도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변형하는 게,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알겠니?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무조건 계속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최종적으로 얘는 a, b분의 2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 내가 이 두 개를 뺐을 때 최대값을 가려면 얘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빼려고 하는 수는 최소 값을 가져야겠지. 맞니? 그럼 이 값이 이거니까 최종적으로 맞아요? 이거의 최소값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b분의 2가 있어. 분수야, 분수의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겠죠. 자, 이런 원리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라는 숫자는 역시 픽스, 고정된 값이고, 그러면 a, b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자, 산술기하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자, a 더하기 b는 2예요. 문제 속에 2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하고 양쪽을 제곱하면 자, a, b를 좀 헷갈리니까 a, b를 왼쪽에 적을게. a, b가 왜냐면 이걸 제곱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1은 어차피 제곱해도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 b라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다.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a, b가 어떨 때? 1일 때 최대가 된다. 1일 때 최대가 된다. 그 얘기는 이 분모가 제일 큰 값이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건 전체 값이다. 분모가 클수록 이 전체는 최소를 갖는다. 오케이? 따라서 그 최소값은 얼마다? a, b가 1일 때니까 2다. 그래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2와 여기서 구한 2를 빼서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예요. 사실은 난해한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잘 잡아놔야 될 게 첫 번째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체크해 줄게. 요거 다시 얘기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빼야지만 가장 큰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알아둬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고정되어 있고 얘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얘를 변형하니까 분수꼴이다.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 즉 이거의 최소값 같은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분자의 최대값만 구하면 된다 해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AB 곱하기 꼴의 최대값을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산술기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무리 지을게. 그러면 더하기 꼴의 의미에서는 이 값이 크거나 같다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 곱하기 꼴에서는 이 값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참 상당히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전 문제를 많이 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역시 선생님도 그 실전 문제 좀 나중에 계속 풀어줄 건데 거기서 좀 더 많은 문제 접근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난이도 상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그 증명 파트가 있는데, 이 증명 파트는 특별히 강의로, 즉 특강으로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증명 파트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